하루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그녀와 합니다.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투자자분들과 모든 길을 함께할 차트 여신 강문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분봉타파. 분봉타파.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가문숙과 함께 이제는 가문숙과 함께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포스터. 저희 제작진이 이거 잘못 온 건 줄 알고 지웠던 포스터. 네. 네, 그 포스터가 이제 오늘부터 공개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갈 텐데 그러기에 오늘 시장 좀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좀?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사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분봉타파하고 지난주에 오픈했던 그 약간 전단지 같은 돈, 불쇼가 나왔던 상품을 불쇼, 맞아요. 같이 판매를 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 캘린더 아시죠? 제 캘린더 달력 만드신 거. 매년마다 만드는 네. 캘린더가 지난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벌써 많이 소진이 돼서 제가 진짜요? 거의 한 1000부 정도를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하고 오늘 하고 이번 주 금토일까지만 하고 나면 또 이게 소진이 돼서 2024년 캘린더를 또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도 매년 캘린더 만드실 때마다 네. 받았거든요. 올해 못 받았거든요. 진짜. 안 주셨구나. 그래서 네. 없어서 모자라서. 네. 네, 모자라요. 많이 찍었는데도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그리고 또 명절 전에 제가 짧게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요. 오늘 같은 시장 제가 지난주에는 니오노리 새끼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계륵 같은 장세. 점점 심해지네요. 왜냐하면 네. 진짜 이 계륵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닭갈비 뼈 같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지수가 사실은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방을 해주다가 1.72%까지 잡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른 종목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이 참 이제 하다 못해 은행, 보험,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까지 이렇게 막 오르냐. 오늘 또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정말 이 계륵 같은 장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는 이렇게 선방을 해줬지만 정말 먹을 게 없는 장세였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발표했던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표하면서 이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뭐 기업 밸류업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바로 또 뭐 1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또 계륵 같은 장세인데 그러나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늘 항상 이 시간은 암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분위기를 막 이렇게 축 깔아앉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돌고 돌게 돼 있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연준의 FOMC가 오늘 내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전 분명히 코스닥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인간 지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인간 지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힘들다 죽겠다 곡소리 막 대표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시점이 딱 오면 거기가 거의 바닥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들이 없는데 오늘은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또는 팔아야 할까요? 현금 확보를 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를 할까요라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매수는 쏙 들어가시고 팔아야 할까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서 힘들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죄송하지만 인간 지표의 저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그런 흐름들과 함께 하루 이틀만 딱 버텨보시자. 분명히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가 여러분들 잘 버티셨습니다 하고 박수 쳐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륵 같은 장세. 근데 계륵을 보면은 좀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계륵이란 말 듣고 먹을 게 없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계륵이란 뜻이 먹을 게 없지만 버리긴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버리기 아깝다에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운 게 바로 이 보험, 은행. 이게 그렇죠. 사실은 버리기는 아깝고 안 보자니 참 그렇고. 근데 또 들고 보자니 매수를 하자니 움직임도 그러고 깝깝하고 과연 이게 계속 갈까? 아주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장이 그래요. 아니실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오늘의 관전평 계륵 같은 장세로 해주셨는데 그래요. 말씀한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관전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감숙 대표 눈에 들어오는 우리 시장의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오늘 눈에 들어왔던 어떤 섹터들 만나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이 기업 밸류업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사실 뭐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매수하자, 뭐 반도체를 들어가자, 2차 전지를 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도 다음 주 초반 월, 화, 수 정도까지 2월 달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일단은 현금 확보하시고 굉장히 짧은 매매, 단기 매매 흐름들만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국 증시가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등장한 내용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의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방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PBR, 이 기업의 보유한 순자산 대비 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사실 PBR이 낮을수록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PBR이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가치가, 네. 1보다 작아서 뭐 0.9, 0.8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가운데 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외국이 지금 미국이 한 4% 정도 이상이고 PBR이 일본이 1.4%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거기까지 좀 끌어올리자 뭐 이런 어떤 언급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24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이 0.9%, 미국이나 S&P,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보다 훨씬 지금 현저히 낮은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지금 보시면 요 PBR 이 낮은 종목들 아시다시피 뭐 생명보험, 은행, 손해보험 테마들 저 PBR 업종 수혜 기대감 지속 등으로 인해서 네. 건설 대표주라든지 백화점 그다음에 또 뭐 이마트 얼마 전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왜 주말 그 휴무 네네네. 제도가 또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때 발표될 때 이마트를 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면서 바로 이 기업 밸류업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급등세가 어제 있었었죠. 그러면서 소매 유통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래요. 모습들이었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동차. 자동차 빼면 자동차 요즘 자동차가 가장 이뻐요. 자동차가 이쁜데 네. 또 문제는 네. 현대차하고 기아만 기아 이뻐요. 그렇죠. 나머지 부품주들은 또 못 가요.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GM의 호실적 발표 속에서 전기차도 안 좋고요. 전기차 생산 확대 속에서 일부 2차 전지 전기차가 조금 움직였고 기아가 현대차 우선주를 제외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면서 자동차 대표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큰 종목이 가야 작은 종목이 움직입니다. 네.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는 이 코스닥으로 온기가 또 몰려지게 된다라면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서현이와라든지 또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들의 흐름들도 분명히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눈에 띄게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움직였던 게 바로 여행 테마 항공주들이었습니다. 이건 설 연휴 그쵸, 이슈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네. 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조금 오른 가운데 시간 외의 흐름이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공 저가 항공주들의 테마 상승 그리고 패키지 여행 상품. 올해 이 설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역대 최대 기대감이 몰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였고요. 그리고 또 시간 외에도 또 강세 흐름들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항상 특징주를 말씀을 드릴 때 보면 네. 오른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반도체를 하나 갖고 나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또 이렇게 어려운데 오르는 종목만 뭐 얘기해봐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앞서도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참 저희 대박 천국 프로가 좋은 게 시청자들의 이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그리고 AMD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실망, 그리고 오늘 또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반도체 대표주들,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 시스템 반도체,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지금 4분기 순이익이 6억 6,700만 달러, 주당 한 41센트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대폭 조금 이 어떤 흐름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하락했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죠. 네, 소부장. 네, 소부장. 그다음에 AMD, 온디바이스 AI, 애플, HBM, 마이크로소프트, HBM 계속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또 나올 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서버 및 PC 칩을 포함한 모든 주요 비즈니스가 1분기 동안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시간 외에도 하락했던 흐름들이고, 네. 또 지난주에 인텔의 주가도 실망스러운 1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바 있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22억에서 132억 달러를 달한다라고 하면서 또 우려감들이 나왔었죠. 여기에 마찬가지 FOMC에서 또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던 것들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끌어내리는 또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가도 마이너스 2% 빠졌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27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네. 거기에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IMT 등의 이런 흐름들이 하락했습니다. 거기 또 삼성전자의 실적도 마찬가지 한몫을 또 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반도체 하락은 대외적인 내용도 있지만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PBR 관련주, 네. 사실 반도체는 저PBR 관련주는 아니에요. 아니죠. 성장주이기도 성장주죠. 합니다. 가치주에서 저PBR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맞물리면서 주식은 시속 게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섹터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우리 이건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면, 네. 저PBR 관련주는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치는 저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비.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5,000원이니까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종목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10,000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제대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가치주는 성장성이 있는 건 아니죠. 네네. 보험업종이 성장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러면 가치주가 고부 가치주로 거듭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장에 저PBR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건 하나의 테마처럼 움직이는 거다. 결국 시장은 성장주와 산업주들, 기술주들, 이런 종목이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치주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시장의 분위기, 또 정부 정책의 어떤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르는 내용들,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뿐이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 부분을 매매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가치주는 결국은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나 받고 나면 주식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손절을 해야 된다거나 투매에 동참하시는 거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저점일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이틀만 좀 버티셨으면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락한 특정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있을까요? 업종? 네, 계속해서. 특징 종목들 한번. 종목들. 네. 그러면 종목들 만나기 전에 네. 업종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속성 여쭤봐야죠. 네. 반도체에 대한 하락은 일시적인 모습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게 자동차 있었고요. 저PBR 섹터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감숙 대표 연속성 있게 좀 이건 여행 항공도 있었고요.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따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PBR 종목이 하루 이틀 정도는 움직일 거라고 하루 이틀 생각해요. 정도? 아주 왜냐, 짧게 어쩔 수 단기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시장 분위기니까 테마주처럼. 그러나 결국은 FOMC 금리 인하를 안 하겠죠. 이번에 그러나 네.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코멘트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이 성장주들, 미국 증시에도 그렇고 산업 성장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찾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를 만나봤으니까 이제 특징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이 보였었나요? 오늘 제주은행이 날라갔죠. 제주은행. 제가 오늘 그래서 농담 삼아 제주은행에 갈 때 도대체 제주은행이 서울은행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제주은행에 가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제주은행이 움직이고 푸른저축은행이 움직이고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드코프라든지 저런 종목이 움직이면요. 네, 사실 우리는 기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 반대 매매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어떤 해치 개념이죠. 해치 개념 인버스 종목군이기 같은 때문에 느낌. 저희 수익률 대회 있었잖아요. 고려신용고나 뭐 이런 종목들이 1등 하잖아요. 그러면 우승 소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제주은행이 네. 저희 검색기에 하루홍삼회랑 아침에 탁 떴어요. 아, 그래서 방에서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매를 해서 상한가도 먹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좀 자중하자. 왜냐 제주은행이 검색기에 떠서 상한가를 가고 하루홍삼에 떠서 급등하는 건 좋은데 이게 간다는 건 그 반대 개념의 종목들이 그렇죠. 못 간다는 거고 시장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응원한다는 건 시장이 결국은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급부의 종목들이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은행 테마의 상승 속에서 금융위원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이 재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인가 방식 및 절차 발표 속에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네. 강세 그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아스라는 종목이 코아스. 김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나요? 오, 예. 네. 오늘 진영이랑 김포 공약 얘기가 나오면서 코아스가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김포 서울 편입. 근데 이게 김포 아니다. 괜히 또 김포에 계시는 분들 마음 상하실라. 그냥 저희는 약간 정치적인 개입되는 얘기는 하지 말지요. 네. 그냥 아무튼 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재가동 소식주로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이 또한 시장의 어떤 영향력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요. 된다 안 된다로 다 알고 계세요, 사실. 그냥 여기까지만 저희는 말하는 게 딱 네. 맞지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애플의 비전 프로. 근데 참 이것도 하이비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 다 같이 움직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어렵다는 게 예전에는 테마가 같이 한꺼번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또 옥석 가리기가 결국은 그게 바로 수급이란 얘기입니다. 거래량과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상한가를 찍었었고 비전 프로 애플과 추가 협력 기대감 때문에 강세 그림들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특징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전평부터 우리 시장의 이슈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가문숙과 함께 우리 차트 연신 가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돈의 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지 돈의 맥을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 저희가 만나볼 텐데 오늘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가문숙과 함께입니다. 네. 분봉타파에 이어서 함께는 도대체 뭔가요? 함께 오리지널 저와 함께 순수하게 여태까지는 검색기라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분봉타파나 신호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유는 명절 전 빠르게 세뱃돈 벌어가기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매매하는 어떤 스킬과 전략을 가지고 온전히 저와 함께 그냥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뭐 나무가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동훈아나텍이라든지 짧게 매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도 사실은 단기 매매를 막 성공을 했는데요. 정말 이번 주 월화수는 와, 장 변동성이 그래요. 장중 변동성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실 보유한 종목들은 저는 방송이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보유한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예, 어쩔 수가 없어. 손절을 안 했고 소형거말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매일매일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가문숙과 함께 돈맥 잡기 명절 전 설 세뱃돈 벌기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주도 업종의 선종인데요. 이
검색기라든지 네. 거래량을 통해서 오늘 주도 업종들 예를 들면 아까 제주은행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루 홍삼 큰 손해 아침에 딱 9시 땡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추세 도리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세력의 매집 확인 그런 걸 통해서 분봉을 통해서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우리 단기 매매의 어떤 바로 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바로 글로벌 증시 트렌드를 파악하자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저기 전단지 나왔습니다. 아, 저게 전단지인가요? 저게 네, 저기 저기 뭐에 동그란 거에 불 불쇼 같은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돈. 저희 제작진이 뺄만 했네요. 저희 잘못 들어온 거구나 생각했을 만하네요. 아 그래서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냥 놔둬주세요. 왜냐하면 장도 안 좋은데 이런 거 보고 한번 웃기라도 하셔야죠. 그래요. 네. 예, 밑에 보면 돈다발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장이 네. 어렵지만 내일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돈다발 이거 여러분들 안겨드릴게요. 세력의 매집을 확인을 해서 세력들의 매수 평단을 따져서 이런 눌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기 매매 플러스 아니라 수익 매매 어쩌면 내일 이제 연준의 이 FOMC가 지나고 나면 진짜 좋은 종목들의 눌림목 매매를 그래요.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확인. 결국은 수급입니다. 그래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집의 원가를 파악해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팝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더 비싸게 팔 때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린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종목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많이도 아니고요. 자, 종목 한번 봐주실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VT. VT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사실 새해 액땜 제대로 했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악성 루머 부포로 장중에 29%까지 하락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분식회계 한정 의견 의혹을 근거 없이 나오면서 장중에 급락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과거 금융당국의 회계 관련 지적을 받은 거 없음을 밝혔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홈쇼핑, 면세점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네네. 창사 이래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 또 리듬샷 밑에 또 내용이 있는데요. 고마진 품목에 대한 증가 그리고 연결 자회사의 매출 상향 또 2024년 리들샷 H&B의 진출로 인해서 네네. 중국의 진입과 미국의 동남아 확산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선방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앵콜 이 추세몰이도 떴고 해서 좋은 그림들이 아닐까. 차트 보시면 그래요. 오늘도 선방을 좀 해준 그런 자리이고요. 지금 위치가 마음에 든다고 네, 보시나요? 추세몰이 추세놀이가 딱 뜨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저 PBR 관련주를 아까 제가 조금 하루 그렇죠. 이틀 정도로 네. 움직인다는 하루 이틀 말씀을 정도. 드렸었죠. 이거를 좀 둥글둥글하게 보면 보험, 증권, 은행, 소매, 유통, 철강, 자동차, 건설, 유틸리티, 지주사 쪽입니다. 그렇죠. 관심주를 좀 보자라면 저는 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GS 리테일, 어. 그리고 뭐 미래에셋생명, 네네. 현대 GF홀딩스, 하나갤러리아 등 이런 종목들을 차트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내일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공부는 잠시 후 무료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요. 왜 이 종목을 지금 골랐는지 사실 저 PBR 관련주 건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요 안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PBR 관련 종목과 오늘 가문숙과 함께 종목은 VT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항상 시간이 아쉽지만 그래도 가문숙 대표에게 오늘 꼭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시장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도 오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연준의 발표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장이고요. 지금은 보수적 관점. 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저가에 사시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확인하고 맞으니까 일단 내일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과 환율이 또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보수적 관점.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800선이 깨진 상태니까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린 가문숙과 함께 시간에 가문숙과 함께 오리지널 함께. 전략, 네. 뭐 기술,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봤는데요.
늘 항상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특강 오늘도 준비하셨을 텐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시장인데요. 오늘 제주은행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저 PBR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또 다뤄야 될 종목들, 앞으로 시장의 전망들 이런 것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 또 장중 공개 그래요. 방송에서도 하루 종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입장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감숙 대표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스마트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명절 세뱃돈 돈맥 추세 몰아가기 그래요. 지금부터 짧은 방망이 잡고 하는 전략, 감숙과 함께 가는 전략으로 한번 좋은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감숙 대표와 함께 하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감숙 대표는 돌아오는 수요일 감숙과 함께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